오늘 사드가 배치된 데 대해서 알박기다. 미국이 한국 정권이 바뀌기 전에 알을 박아먹으려 한 거다. 별의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참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릅니다. 사드 당론을 바뀌느냐, 전략적 모성이라는 말로 사드 문제를 애매하게 넘어가거냐, 이거 갖고 TV 토론에서 난리 지랄을 들고 앉았는데, 지금 밖에 돌아가는 거는 미국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북핵 위기에 끌어들여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경제 보복을 하다가 지난 4월 6, 7일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고 온 뒤부터는 북한을 보고 경고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기름도 끊겠다고 하고 다시 핵실험을 하면 폭격을 해도 좋다고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국경에 군대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과 중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제거되고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하고 중국이 북한에 진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보십니까? 북한이 어제도 한마디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 인민군 창설일인데요. 대선까지도 아무 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은 어느 시점에 이제 북한은 조용해졌으니까 대선이 끝나면 미국하고 사이에 급중계를 할 거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지금 사드 배치 이미요 외관 창고에 있었고 오산 창고에 있던 미국의 레이더나 이동식 발사대나 요격 미사일이 지금 성주에 갖다 놨는데 성주에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성주에 무슨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게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냐 하겠지만은 그게 오산에 있으나 외관에 있으나 성주에 있으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미국은 굳이 알박기를 할 필요도 없이 한국에 갖다 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알박기를 하면 충분히 알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성주에 굳이 올려놓은 이유는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주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입을 딸싹 해바라고 한국의 차기 정권을 향해서 미국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불행히도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면서요. 그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모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미 FTA를 펜스가 이야기한 부분, 철강 덤핑 부분을 언급한 것들이 심상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요. 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조선도 철강에 이어서 추가 무역 조치를 하겠다. 자,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무역 조치를 미국이 취하고 한미 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 전면 개정이 아닐 거다. 그냥 한미 FTA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일 거다. 그래서 리바이스가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미국의 수준은 그런 정도를 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제한 조사와 지금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20% 상계 관세 부과는 트럼프 정부가 취할 공격적인 무역 강제 전략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수장격인 로스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도 앞으로 이 미국이 1962년에 무역확장법 내용에 근거해서 보호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항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면 미국이 긴급 무역 제재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갖다 대면 각 품목별로 미국이 이거 더 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못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외국산 철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산업 등 6개를 미국이 핵심 앞으로 제재 대상 산업으로 지목을 했고요. 조선 산업은 근본적으로 무너졌는데 우리는 조선 산업이 미국의 산업으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영화 컴퍼니맨이라는 내용 속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자, 또 로스 상무장관은 현행 무역협정 재협상과 새로운 무역협상 개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완전히 정정할 거라고 밝히고 통상적으로 수년 걸릴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으며 내년에 멕시코에 선거가 있어서 올해 안에 이걸 끝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영국이나 EU와도 양자협정 체결을 하려고 하고 한미 FTA는 개정하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한미 FTA인데 한국과 FTA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5년 된 한미 FTA 이제 손볼 때가 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자가 한미 FTA로 급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요, 미국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비를 만드는 발전 전문 회사 있죠. 이 회사가 도시바에 일본에 인수됐다가 도시바도 요즘 어려워지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국 회사가 이 회사를 다시 갖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되는 것은 국가기관 산업인데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즉 이런 부분을 외국에 넘어가도록 두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한국 포철 등의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철강 제품의 반등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서 외국산 철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난 20일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서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말한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면서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해당 각서가 즉각 발효됨에 따라 상무부는 270일 동안 한마디로 덤핑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조사가 끝난 뒤 90일 안에 수입 철강 제품을 제한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무부가 안보에 침해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 가드를 이렇게 발령을 내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서 이제 이미 사문법이 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국가 안보에 침해된다 하면 각 분야의 무역을 행정각서를 갖다가 발령해서 수입되는 그 부품을, 물건을 조사를 해서 덤핑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이거를 미국에 못 갖고 들어온다고 수입 제한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철강이 왜 문제가 됩니까? 미국에 지금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요, 한국 정부가 한국의 철강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싼 전기를 공급을 해서
사실상으로 철강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그 상품의 생산 가격 오리지널 그대로 서로 날 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정부가 뒤에서 뒷돈을 대주는 방식을 싼 전기를 주는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싸게 생산해서 그 싼 맛에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한국의 싼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에 이 행정각서 서명은 기존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견제에 이어서 더 강도 높은 규제를 갖다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 상무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탄소 합금강 선제에 대해서 최근에 반등핑 조사에 착수했는데, 선제는 철강에 압력을 가해 단면이 둥글게 되도록 가공한 제품으로 2차 가공을 거쳐서 못, 나사, 철사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이렇게 해서 그걸 떼가지고 못도 만들고 나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미국에 못 들어오게 지금 반등핀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곧 최종 판정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등 일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 내려진 덤핑 예비 판정보다 높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쫄고 있답니다. 트럼프가 취임 초반에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터져서 한마디로 우왕좌왕하다가 반이민 행정명령도 있었고 러시아하고의 무슨 결탁 스캔들도 있고 복잡했죠. 그리고 뭐 참모들도 교체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니까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을 이렇게 하려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을 지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깃이 된 미국의 철강업계가 지금 미국 정부와 뭉쳐가지고 어떻게 쪼아줄까, 이런 부분을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엊그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한국산 페로바냐듐 등에 대한 고율의 반등핑 관세 부과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ITC는 한국산 페로바냐듐의 산업피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 페로바냐듐은 절삭 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입니다. 그러니까 쇠로서 쇠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 합금이 탄소 가공 등이 되어서 매우 강하게 튼튼하게 합금이 되어 있는 이 쇠의 종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 선반 같은 프레스 같은 절단에 쓰기 위한 철입니다. 그 부분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지금 반등핑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럼 얼마나 고율로 부과하냐? 한국 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냐듐에 대해서 3.22에서 많게는 54.69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54% 맞으면 수출 못하는 거죠. 자, 미국 상무부는 ITC에서 미국 산업계에 한국의 이 싼 수출 가격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고율 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ITC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7일 이내에 반등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업체들이요, 우진산업이라는 회사는 54.69, 코반이라는 회사는 3.22, 기타 업체 3.2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업체별로 다르게 이 반등핑 관세를 부과한다는데요. 우진산업은 미국 측이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아 가지고 최고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거죠. 미국은 피소기업이 미국이 지금 덤핑 회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안 해버리는 회사는 그냥 자국의 통상 규정인 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해서 최고의 징별적 과세를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자기를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최고 형량을 때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이 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해서 징벌적 관세를 때리는 일이 빈번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아니 우리가 너네들한테 덤핑 관세를 책정하려면 너네들이 우리한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너가 그런 자료를 안 내가 우리가 정보가 없다. 그러면 못 때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최고 세율의 덤핑세를 때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철강 각 부문, 또 반도체, 조선 이런 부분이요. 미국이 지금 집중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가지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지다시피 했던 미국의 무역법 관련 조항, 즉 안보가 침해될 경우에 한마디로 수입을 긴급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불러내 가지고 1차적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미기는 데는 미기고 나머지는 아예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해버리겠다고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지금 한마디로 무역제한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한국과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특수화금 등 이런 부분에 미국이 이 무역 확장법을 적용을 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또 품목별로는 소명을 하라 하고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최고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자, 앞으로 이거 몇 개 얻어맞으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시비를 걸자고 달라들면 온갖 게 다 시비가 되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하필 한국이 주요 수출품인 이런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있고 미국의 관련 산업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재가동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그 공장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선 이후에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명줄을 치고 흔들겠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 FTA를 조문 수정 정도가 아니라 개정을 요구를 한다. 일단 모여서 그걸 개정을 갖다가 시도하게 되면 이것도 고치자 저것도 고치자, 이거는 새로 집어넣어라. 과거 무슨 소고기 문제를 갖고 미국하고 티격태격하던 일들이 꿈과 같은 상황처럼 여겨질 만큼 한미 FTA를 누더기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방인데 어찌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 그건 지금 새로 출범할 정권이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자세에 달려 있겠죠. 아베 한번 보십시오. 저그 나라에서 스트롱맨 역할을 하는 그리 기가 센 아베가 오죽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일본으로 미국에 수십조를 투자하겠다면서 일자리를 수십만 개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해결을 짓겠습니까? 아예 이렇게 한 방에 크게 퍼주고 딜을 쳐버려서 끝내는 것이 편하다. 세세하게 나중에 우리가 지킬 대상이 되어서 미국이 이것도 끄집어내고 저것도 끄집어내고 해서 지키면 그거 합계가, 거기에서 당하는 피해의 합계가 우리가 한 방에 미국에 퍼다 주는 돈의 합계보다는 훨씬 적다.
어차피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다면 이참에 손해 좀 보더라고 기업별로 돈 다 내라. 은행별로 돈 다 내라. 그래서 미국 가서 이거 해결해 줄게. 대신 너희 회사는 못 건드리게 할게. 이게 아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안보에서 미국에 협조하고 경제에서 협조하면서 미국의 보복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한국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성부를 짓는 성부사적 기질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한테 짠뜩 퍼주고 대신에 더 많은 걸 차츰차츰 얻어내는 그런 전략도 없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판단도 못한 채 사드를 배치하니 많이 갖고 지금 나를 세우고 자빠졌고 그걸 당론으로 하니 아니 반대하니 아니니 말 장난을 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미국이 제가 그들 이야기하지만 새 정권이 출범했을 때 그 새 정권 길들이기를 안보 문제 뭐 사드를 빼라 하면 미국이 아니 나 놓자 그러면 좀 봐주라 서로 잘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드 빼라 하면 그래 뺏게 할 겁니다. 알받기 웃기는 소리예요. 그 대신 법대로 해보자면서 한국이 미국에 팔아먹는 모든 품목을 다 손을 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곡소리가 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쪼우고 이러면 이 나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근데 엿도 모르는 놈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무슨 민족 자존심 동등한 우방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등하지 못했는데 중국한테는 너희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부였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인간들이 미국한테는 어찌 그리 동등하고 맞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을 자초했는지 참 유감인데요. 새 대통령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한 달 동안 입 딱 다물고 지금 벌어질 일들을 냉철하게 분석한 다음에 트럼프 만나러 갈 때 한 방에 타결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여기저기 찔끔찔끔 얻어맞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릴 수 있고 경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안보 위기는 물론이고요.